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 이 박스권을 잠시 이렇게 상방으로 돌파를 하면서 드디어 이 29K를 터치를 했습니다.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재는 좀 다시 빠지면서 28.4K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,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 그래도 24시간 대비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 뉴욕 증시도 은행권 우려 진정에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서, 여기 보시면 S&P 500 지수 내 11개 업종이 모두 올랐고, 부동산 기술주가 2% 이상 올랐고, 또 에너지와 금융, 이미 소재 관련주도 1%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서, 그래서 이 히트맵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이렇게 초록색으로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이 여기 굵직굵직하게 써있는 이 11개의 섹터들 모두 상승 마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이걸 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뉴욕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1% 이상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이 미국뿐만 아니라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고 있고, 또 어제 이 아메리카 쪽, 이 북미 캐나다하고 또 남미의 브라질, 멕시코들도 이렇게 상승을 했고, 그리고 뉴욕 증시 역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전 세계가 모두 이렇게 붉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파란 색깔 하나만 보이는데, 요거 같은 경우는 빅스라고 공포지수이기 때문에 이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되면 반대로 요것은 하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빅스, 이 공포지수 빼고는 전부 다 이렇게 빨갛게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어제 보시는 것처럼 어제 장 초반만 해도 이 암호화폐 시장하고 이 증시가 지금보다 그 상승세가 더 크긴 했어요. 그래서 살짝 마감대가 좀 빠진 건데,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증시, 암호화폐 시장 할 거 없이 모두 불장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전 세계가 모두 빨간색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. 지금 여전히 이 은행권은 불안하고, 또 이제는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진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, 인플레 역시 아직은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인 시장, 뭐 전 세계 증시 할 것 없이 전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렇다면 계속 지금 이 위기가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르는 것일까?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것이 돈의 힘, 유동성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요것을 한번 보여드리면, 최근에 이 은행이 지금 위기를 겪으면서 몇몇은 무너지고 또 몇몇은 인수가 되기도 했는데, 그래서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것을 본다면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연준은 지금 현재 이 유동성을 더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는 방법으로 이 위기를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디스카운트 윈도우, 이 할인 창구 대출을 통해서 일주일 새에 1102억 달러를 지원을 했고, 또 은행기관 대출 프로그램인 이 BTFP를 통해서 537억 달러를 또 수혈하기도 했어요. 그래서 이 1102억 달러하고 537억 달러를 합치면 총 1639억 달러로 지금 이 16일부터 22일까지 이 미국 은행들이 이 연준으로부터 이렇게 큰 규모의 이 자금들을 조달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1639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걸 보시면 213조 9,700억 원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214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, 그리고 지금 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 스위스에서도 이 크레디트 스위스가 넘어가니까 결국에는 이 UBS가 인수를 하면서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협상을 성사시키려고 이 스위스 정부는 이 UBS한테 대규모의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스위스 국립은행이 최대 약 141조 원을 대출을 지원해주기로 했고, 또 스위스 금융당국도 최대 13조 원 정도 보증을 해주기로 하면서 총 합하면 이 UBS한테 154조 원을 지원한 셈이다라고 이렇게 또 보도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하고 스위스가 어쨌든 이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다면 이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? 뭐 최근에 어떤 뭐 분석이나 뭐 기사들을 보면 이것이 뭐 QE, 진정한 양적 완화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,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한번 해보면,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들을 시장의 순리에 맡겼다면은 지금 현재 이런 은행들이 뱅크런이 났을 때 이 은행들을 그대로 망하게 둬야 합니다.
물론 이런 은행들을 그대로 망하게 했을 때 그 뒤에 후폭풍이 훨씬 더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원을 하고 있지만, 근데 또 이 은행들을 그대로 두면서 이 시장에 맡겼다면은 결국에는 이 강한 놈만 살아남고 약한 놈들은 없어지면서 자연적으로 이 시장이 정화되는 효과도 있었을 거예요. 그리고 그렇게 이런 은행들을 망하게 했다면 이 은행들에게 예치한 자금은 거의 날려야 했을 겁니다.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이 정부들이 이 은행들을 구제해주면서 그 돈들을 그대로 돌려주는 꼴이 돼버렸어요. 그렇다면 기관이나 개인 모두 할 것 없이 내가 예치한 금액은 그대로 돌려받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양적 완화가 아니다 하더라도 양적 완화의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 시중에 그 돈들은 어디로 가느냐? 그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인 시장, 또 이런 증시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또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어제 공유를 했는데, 제가 이 멤버십 텔레그램 방에다가 이 코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, 주식, 부동산, 그래서 제가 보는 뷰, 인사이트 등 다방면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도 이 부동산 관련해서 보시는 것처럼 팩트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, 보시면 연착륙 신호 서울 아파트 월 거래 2,400건 돌파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작년 하반기 이후에 지금 이렇게 이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러면서 또 이걸 보면은 2월에 2,400건 정도가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17개월 내에 최다로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1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규제 완화 효과로 급매가 소진되어 있고, 전문가들은 본격 반등은 미지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이 초점이 아니라 이 거래량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도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 한국 부동산 시장만 그러느냐, 또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, 또 이 기사를 보시면 이게 3월 26일이니까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, 금리 폭등에도 한국 같은 폭락은 없다. 미국 집값의 비밀 해가지고 미국의 2월 주택 판매량이 14.5% 급증을 했다라고 하면서 집값 바닥론이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.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주택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집값의 반등 가능성을 보도했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는 2월 주택 거래량 통계로 2월 판매량은 1월에 비해서 14.5%가 증가를 하면서 2020년 7월 이후 가장 큰 이 월간 증가율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이 한적했던 이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여기를 보면은 이 미국의 집값은 연간 하락률이 0.2%에 그쳤다라고 하면서 금리 폭등 진원지인 미국의 집값 하락폭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? 그것을 한번 또 보여드리면, 이걸 보시면 여기 지금 동부 서부 엇갈린 미국 집값 해가지고 서부 같은 경우가 보시는 것처럼 시애틀이 마이너스 7.5, 샌프란시스코가 마이너스 10%, 샌호제이가 마이너스 10% 해가지고 이 서부 쪽은 좀 큰 폭으로 빠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의 반면에 이 동부들은 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 하락기에도 버팔로가 8.3, 올랜도가 9.3, 마이애미는 12% 정도 상승을 하면서 서로의 동부와 서부의 이 상승폭과 하락폭을 상쇄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간 하락률이 0.2%에 그쳤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이유가 이 서부 쪽이 주택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만큼 그 낙폭이 좀 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이 거래량이 늘고 있다라고 하면서,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어쨌든 지금 움직이는 건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만이 아니라는 것이고 부동산 시장 역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증시하고 코인 시장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또 부동산은 폭락할 것이라는 시각이 또 많이 보이기도 해요. 그런데 좀 그것도 좀 아이러니한 것이, 결국 이 증시나 코인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면 또 많은 분들은 그 돈으로 또 부동산을 사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자산 시장을 크게 한 세트로 봐야 되는데 딱딱 자기가 원하는 기준의 그 시장만을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좀 느껴져요.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시장에 나온 돈들이 이 증시, 암호화폐 시장,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고, 또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MMF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.
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 계속되는 은행 위기로 이미 시중에 엄청난 돈이 풀려버렸다라고 하면서 현재 이 미국의 MMF가 2020년 4월 이후,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많이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MMF 자금은 증시의 대기 자금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때만 해도 이 코로나 때보다는 높진 않았는데, 근데 또 이 기사를 보시면 미 은행 쇼크에 화들짝 MMF 잔액이 5조 달러로 역대 최대가 됐다라는 또 이런 기사까지 나왔어요.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요 정도 수준이었고, 또 지난 코로나19 때는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, 지금은 이 미국의 은행 위기로 현재는 5조 달러가 넘는 이 MMF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또 요 표를 보시면 여기 지금 이 리테일 쪽만 보여주는 이 MMF 자금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기 때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이렇게 MMF 쪽으로 자금이 몰렸고, 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자금이 몰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때도 이렇게 자금이 몰리면서 현재 역시 자금이 이렇게 몰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는 이렇게 많이 몰렸던 자금이 결국에는 이 몰렸던 자금들이 이렇게 빠지면서 이 증시와 부동산,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. 그래서 지금 2021년 때니까 다 지금 기억하고 있잖아요. 그때 주식, 부동산, 코인 할 것 없이 전부 그 당시에 이 고점을 많이 찍었어요. 그렇다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어땠나? 이때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금이 몰렸다가 그 이후로 자금이 이렇게 빠져나갔는데, 그러면 요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나스닥 차트예요. 그래서 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렇게 증시가 빠지면서 MMF에는 자금이 많이 몰렸고, 그리고 그 자금들이 조금씩 유출이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증시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, 이 증시의 상승세가 거의 이 코로나 때까지 지속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MMF의 자금이 과거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댓글들을 볼 때 몇몇 댓글들에서 현재 개미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자금이 없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종종 보이는데, 이것이 내가 돈이 없는 거지 남들도 이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표가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매크로 상황만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경제연구소가 은행 위기가 경기 침체로 강화될 것이라면서 경착륙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고, 또 이 기사를 보시면 미국 지방은행에 이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위기의 경고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시는 이렇게 오르고 있고, 이 암호화폐 시장도 이렇게 계속 오르면서 이제는 29K까지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 경기 침체와 금융 위기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,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더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다고 제가 지금부터 계속 오르기만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. 이런 위기들이 또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크게 또 출렁일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럴 때마다 공포에 떨기보다는 또 이것을 통해서 돈이 얼마나 풀릴지를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리고 또 이 기사를 보여드리면 이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이 현재 강세장의 초입에 진입했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현물 시장의 주간 거래량이 최대를 보이고 있고, 또 파생 상품 거래도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, 비트코인이 강세장 초입에 들어섰다라는 증거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 이 강세장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, 이 시장의 큰 그림을 보면서 이 매크로라는 노이즈에 흔들림 없이 그냥 내 갈 길 잘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